안녕하십니까.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브라우저 하나 띄우셔갖고요. 고용 행정 통계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요. 자, 들어가 보시면 매달 고용 통계랑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비주얼리제이션을 해서 올려두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것을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똑같이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과물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결과물 한번 보여드리면 두 개의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체 현황 시트에서 2024년 4월과 관련되어 있는 고용 행정 통계 그대로 똑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물도 검증을 해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시트에 가보면 이렇게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것을 똑같이 파워 BI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구현을 해보았는데 물론 여기 구현이 안 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 페이지 내려갔을 때 여기 보면 연령별, 성별 비주얼리제이션 있죠. 이 부분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용 행정 통계에 오픈 API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령별, 성별 그리고 사업 장소에 인원수별로 사업장 규모별로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만 저는 오픈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여기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형태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운 형태로 가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장 규모별, 그 다음에 연령별, 성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이 파워 BI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파워 BI 구현이 가능한데요. 한번 볼까요? 파워 BI로 구현을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DAX 함수를 사용을 해서 증감률을 계산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험자 수, 요거는 샘플 파일이죠. 결과물을 다시 한번 결과 파일을 한번 볼게요.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자수, 구인 인원수, 구직 건수를 클릭을 했을 때 슬라이서에서 유저가 원하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카드 개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원하는 포맷으로 보여지게끔 구현을 하는 거, 요거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요거 두 개만 하시게 되시면 나머지는 똑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제가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파일 말고요. 샘플 파일에 이제 오셔서 요거 한번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거를 한번 DAX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건수요. 취업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테이블이 필요하냐면 테이블 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 가보시면 제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구인 구직 취업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해볼게요. 구인 구직 취업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이제 좌측에 보면 구분이라는 필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인 인원, 구직 건수, 취업 건수라고 하는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요것을 갖고 진행을 할 텐데 보고서 뷰에 와서요. 일단 여기 취업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취업 건수의 완성을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각각의 이제 테이블에 들어갔을 때 증감률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취업 건수의 증감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프로세스대로 가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취업 건수 측정값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 건수 previous year, 이제 year라고 하는 측정값을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이전 연도 취업 건수를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 건수 year to year라고 하는 측정값을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는 자, 취업 건수 마이너스 취업 건수 previous year 값을 마이너스를 해주면 취업 건수 증감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증감률입니다. 자, 이 증감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취업 건수 year to year 나누기 자, 이전 연도의 자, 취업 건수를 나누어 주면 이제 증감률이 구해지는 거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 이 분석에서 핵심이 이 증감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측정값을 다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측정값을 생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증감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측정값을 생성을 해야 되고, 자, 그만큼 공수가 많이 들고, 자, 그만큼 측정값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측정값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처리 속도도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변수를 활용을 해서 측정값을 생성하는 것을 이제 확연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제가 요거 한번 사업 장수를 한번 보셔요. 이 사업 장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떻게 구해져야 되냐면 자, 여기 데이터 패널에 보면 사업 장수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업 장수에 대한 측정값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수 이전 연도의 사업장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또 이러한 측정값이 생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장수의 증감수라고 하는 측정값도 생성이 돼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사업장수 증감률을 구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생성됐던 세 개의 측정값을 여기서 이제 물고 들어오게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이 테이블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측정값이 생성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자, 그것을 현저히 자,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완성된 파일이고요. 자, 우리는 자, 샘플 파일에 가서 자, 취업 건수 테이블 개체에 미리 만들어 뒀고요. 그 테이블 개체 앞쪽에다가 데이트 필드를 넣어야 되겠죠. 자, 데이트 필드. 자, 우리는 증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인텔리전스 닥스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 인텔리전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이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alculate라고 하는, 물론 이름은 다르게 만들 수 이제 calculate가 아니고요. 자, 캘린더 달력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달력 테이블에 날짜가 들어가 있는 데이트 필드를 갖다가 미리 넣어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취업 건수 자, 측정값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ll measures 테이블에서 우쿨 새 측정값. 자,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취업 건수. 자, 취업 건수는 자, 구할 거야. 무슨 함수? calculate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shift enter. 자, 취업 건수는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이라는 닥스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자, 합계는 합계인데 누구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인, 구직, 취업 현황 테이블의 값이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괄호 닫고 calculate에 걸려지는 첫 번째 인수가 끝났으니까 컴마, 쉬프트 엔터. 자, 두 번째 인수가 무엇입니까? 필터, 조건이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까 그 구인, 구직, 취업 현황 테이블에서 그 구분이라는 필드에서 취업 건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구인, 구직, 취업 현황 구분 테이블에서 자, 누구를 가지고 올 거니? 자, 구분에 자, 취업 건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 엔터. 자, 괄호 닫고 엔터. 건수니까 쉼표 스타일을 클릭을 해주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자, 쉼표 스타일 자, 해주시고 자, 갖다가 넣어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업 건수라고 하는 매조월 값이 생성이 되었고, 자, 이것을 테이블 개체에 박았을 때,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년 150, 125, 24년 129, 133 맞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4년도 맞는지, 24년 4호니까 129, 네, 481로 되어 있네요. 자, 129, 481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분석한 거랑 맞춰 볼게요. 자, 분석한 거랑 봤을 때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에서 아마 그 API 방식으로 가지고 온 거랑 다운로드 방식으로 가지고 온 거랑 좀 약간의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취업 건수를 구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 취업 건수 증감률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변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쿨, 자, 새 측정값, 취업 건수 YOY %. 자, 그럼 취업 건수 증감률을 구할 거고요. 자, 취업 건수, 자, 증감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했다? 취업 건수라고 하는 측정값이 필요했다. 이건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었죠. 그쵸?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전 연도의 취업 건수. 그 다음이 증감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증감률이죠.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감률은 이퀄 쉬프트 엔터. 자, 제일 먼저 필요했었던 게 previous year, 이전 연도의 취업 건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variab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전 연도는, 자, 이전 연도의 측정값 변수는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셔도 되는데, 저는 previous의 initial py라고 하겠습니다. 자, py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건데, 자, 똑같습니다. calculate. 자, Shift Enter. 자, 첫 번째 인수가 여기서 말하는 측정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첫 번째 측정값 무엇이 필요한데, 취업 건수 이전에 구했던 게 있었죠, 그렇죠? 자, 대괄호 입력을 하시고 취업 건수 쭉 내려와서, 자, 취업 건수 컴마, 자, Shift Enter.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필터죠. 자, 이전 연도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 또 다른 닥스 함수 date add라고 하는, 네, 시간 인텔리전스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te add 해주시고, 자, 첫 번째 인수가 무엇입니까? 자, date. 자, 날짜 데이터네요. 자, 날짜 데이터는, 자, 캘린더. 그쵸? 자, 미리 만들어둔 캘린더 1의 데이트 필드를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컴마,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 두 번째 인수가, 자, 이전 연도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인터벌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 자, 이제 마지막, 자, 세 번째 인수는 이전 연도니까 이어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쉬프트 엔터. 데이트 애드에 걸려지는 괄호를 닫아주시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Shift 엔터를 눌러서 Calculate에 걸려지는 괄호를 닫아주시면, 자, 첫 번째 변수 previous year에 대한 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Shift 엔터, Shift 엔터. 자, 두 번째 인수가 필요하겠죠? 자, variable. 자, 이번에는 누구를 구할 거니? 증감수를 구할 겁니다. 자, 증감수는, 자, 이름을 year to year의 initial YOY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자, 생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YOY에다가는, 자, 무엇을 구할 거니?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취업 건수 마이너스, 어디 갔습니까? 자, 취업 건수 마이너스, 자, 무엇을 구하면 되겠죠? 이전 연도 previous year, 네, 탭키 이렇게 구하시면, 자, year to year가, 네,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증감률을 요 두 개의 측정값을 활용을 하셔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Shift Enter, Shift Enter. 마지막 출력할 값을 return 할 거야. return이라는, 네, 함수 써주시고 Shift Enter. 그 return에다가 무엇을 할 거니? 취업 건수의 증감률을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증감률은 이제 증감수
나누기, 자, 이전 연도의 취업 건수를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나누기 함수는, 닥스 함수는 어떤 함수? divide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divide. 자, 첫 번째 인수가 뭔데? 첫 번째 인수는 YOY. 맞죠? 컴마. 자, 두 번째 인수는 previous year. 그쵸? 요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되셨죠? 엔터 딱. 에러 없고요. 자, 증감률을 구했으니까 증감률은 백분율로 자, 형식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백분율 선택 하시고 자,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건수 테이블 개체에다가 자, 취업 건수 YOY 이따가 보시면 마이너스 13.98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3.98. 자, 정확하게 맞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취업 건수와 자, 취업 건수 증감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닥스 함수의 어떤 거? 베어러블 변수를 활용을 해서 네, 측정값 생성의 개수를 자, 많이 현저히 줄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처리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요 두 개의 방식을 나머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되셨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지역별. 자, 요거 플랫폼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갔을 때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지급자 수, 구인 인원수, 구직 건수. 자, 여기 있는 슬라이서를 클릭을 했을 때 자, 전국에 해당되는 값들이 여기에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요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카드 개체. 제가 카드 개체 한번 넣어 볼까요? 카드 개체를 해서 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는 어떠한 저기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 되냐면 2024년 4월 전체 자, 테이블 뷰에서 한번 볼까요? 2024년 4월 전체라고 하는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자,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기 가보면 2023년 4월, 2024년 4월 자, 구분에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넣어놓은 것을 자, 슬라이서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카드 개체에다가 누구요? 2023년 4월에 해당되는 여기 시그마 값을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뭐 더 이상 바꿀 게 없는데 우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잠깐만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일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일자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2024년 데이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절사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설명의 값을 없음으로 하게 되면 자, 보셔요. 이게 지금 정답이고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바로 만든 건데 클릭을 해보면 정확하게 값이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값이 같은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시각화 개체에 가서 그냥 카드 개체 받고 자, 가지고 올 값을 박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시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요 개체와 요 개체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플랫폼도 들어가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클릭을 했을 때 이 부분이요. 보이시죠? 차이점이라고 하면 값은 동일하게 같은데 누가 뒤쪽에 이러한 것들 있죠. 명, 건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조금 더 우리가 닥스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게 만들어져 있어서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자수, 구인 인원수, 구직 건수를 자, 썸해주는 측정값이 4개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자,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어디 있나요?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지급자 수, 구직 건수 2,
구직건수, 인원수 2라고 해갖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calculate와 sum 함수를 사용을 하셔서 네, 측정값 생성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게 미리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파일에다가 네, 카드 개체 집어넣고요. 조금 이쁘게 사이즈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으면 자, 측정값 생성 한번 해볼게요. 자, 우쿨 새 측정값. 자, 여기다가 이제 측정값 여기다 집어넣을 거는 제가 카드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클릭했을 땐 이렇게, 저것을 클릭을 했을 땐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라면 이렇게 해줘, 저것이라면 이렇게 해줘. if라고 하는 조건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if 함수를 통해서 if 조건을 여러 개 넣으시는 것보다 어떤 함수? switch 함수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스위치. 첫 번째 인수가 무엇입니까? 측정값. Shift Enter. 자, 여기다가 뭘 쓰시냐면 selected valu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selected value. 어떠한 값을 선택해서 나왔을 때 아까 여기 위쪽에 있는 잘 안 보여갖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2024년 4월에 있는 9분에 있는 필드를 자, 무슨 개체로? 자, 여기 슬라이서 개체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자,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자, selected value 첫 번째 인수. 자, 첫 번째 selected value 첫 번째 인수가 컬럼의 이름이죠. 자, 컬럼의 이름. 자, 누가 2024년 4월 9분에 값을 선택을 했을 때 컴마 Shift Enter. 스위치 함수에서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면 자, 선택된 값이 구분 필드에서 유저가 선택한 값이 무엇이면 피보험자수이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피보험자수 값에다가 뒤에 명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떠한 형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것은 forma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mat 첫 번째 인수가 값이죠. 어떠한 값? 피보험자수라는 미리 자, calculate 함수를 통해서 측정값을 만들었다고 생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보험자수. 얘를 어떠한 형식으로 보여줘. 더블 코테이션. 세 자리마다 컴마 표시로 갈 거니까 샵, 컴마, 샵, 샵, 샵. 더블 코테이션 한 칸 띄우고 요 값 뒤쪽에다가 뭐라고요? 명이라고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앰퍼샌드 큰 따옴표. 자, 명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괄호 닫고 컴마. 쉬프트 엔터.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피보험자수. 자, 만약에 selected value 하는 값이 뭐이면 실업, 급여, 지급, 자수이면 이번에 어떻게 할 거니? 자, format 실업, 급여, 자수. 어떤 오류가 있나요? 실업, 급여, 지급, 자수. 포맷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잘못 입력해서 모델에서 삭제하고 다시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새 측정값
카드 밸류라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 함수로 가셔야 되겠죠. Shift 엔터. 첫 번째 인수 측정값 selected valu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디에 구분 필드, 그쵸? 이 값을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조건을 삼는 거죠. 컴마 Shift 엔터. 이 선택한 값이 피보험 자수이면 어떠한 형식을 사용을 할 거야. 피보험 자수 컴마 세 자리마다 컴마 표시니까 이렇게 앰퍼샌드 명, 맞죠? 요거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컴마 Shift 엔터. 이번에는 실업급여 지급 자수 컨트롤 V 요거 지우고 실업급여 지급 자수, 맞죠? 컴마 이번에는 selected value한 값이 뭐이면 구인 인원 수이면 어떠한 형식으로 가져갈 거니? 자, 똑같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미리 제가 생성한 자 구인 인원수, 맞죠? 컴마 나머지 마지막 selected value 선택한 값이 뭐이면 굳이 건수이면 컨트롤 V 얘는 굳이 건수 2라는 이름으로 제가 측정값을 생성해 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명 대신 굳이 건수는 거기 내 고용 행정 통계 거기에 보면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Shift 엔터 누르셔서 스위치에 걸려지는 괄호를 닫으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카드 객체에다가 어떠한 거 카드 밸류를 집어넣으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밸류를 집어넣고 자 여기다가 이거를 일자를 필터링을 해서 2024년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하고 서식 탭에 가서 범주 레이블 지우고 여기 가서 제목 한번 넣어볼까요? 자, 제목에 가서 전국 04월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까요? 자, 전국 04월 피보험자 수 15404 실업급여 자수 680 218 370 실업급여 자수 680 구인 인원수 218 그 다음에 구직건수 370 577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무엇을 한번 해봤습니까? 네,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파워 BI의 닥스 함수를 활용을 해서 고용 행정 통계 플랫폼에 있는 자, 이 비주얼리제이션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워 BI 닥스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평소에 괜찮다고 비주얼리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을 하나 선택을 하셔갖고요. 이것을 본인이 연구를 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파워 BI에서 구현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파워 BI 안에서 네, 실력을 키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보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